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질문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바로 황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이혼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놀랍게도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이 전체 이혼의 30%를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이혼율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뉴스를 접하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이고, 성격이 얼마나 안 맞았으면 저 나이에 갈라서나, 혹은 남자가 바람을 피웠나, 여자가 낭비가 심했나 하면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성격 차이 같은 아주 협소한 이유들을 갖다 붙이곤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싶어요. 과연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입을 덮고 산 두 사람이 단지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야 남이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만약 성격 문제였다면 진작 3년, 아니 3개월 만에 끝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개인의 감정적 갈등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냉철한 사회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동체 유지 시스템의 기능 부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즉,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하던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오류를 수정하고 관계를 재부팅하기 위해 어떤 대화의 기술, 아니 어떤 관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한지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조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꾸릴 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초기 단계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진 목적 지향적 조직과 같습니다. 마치 스타트업 기업처럼 말이죠. 젊은 시절의 부부에게는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공동의 과업이 주어집니다. 바로 자녀 양육과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죠. 남편과 아내는 이 막중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포지션에서 전력 투구합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정신없이 30년을 달려오죠. 이때의 대화는 주로 업무 회의에 가깝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아이 학원 문제는, 대출금 상환은 같은 기능적인 소통만으로도 관계는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목표가 우리를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니까요. 두 번째로 이 문제를 개인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혹은 어떤 회사의 부장이라는 역할 속에 나 자신을 가두고 살았습니다. 공동의 과업을 위해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와 자녀의 독립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기 서사, 즉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배우자를 향해 쏟아내는 비난이나 잔소리, 혹은 반대로 입을 닫고 담을 쌓는 행위들을 잘 살펴보세요. 겉으로 보면 상대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심리학적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이것은 나를 좀 봐달라는, 지워진 내 정체성을 복구하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조금 더 냉정하게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고도의 비용 드는 일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감정적 비용, 시간적 비용 등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의존도 때문에 아무리 불행해도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참고 사는 게 이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100세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시선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죠. 이제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매일 서로 얼굴 붉히며 불행하게 동거하는 데 드는 정서적 비용과 혼자 살면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효용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션이 종료되는 시점에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독립해 나가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였던 과업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를 사회학적으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직의 목표 상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는데 더 이상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공동의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부부가 마주하는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공백에서 오는 거대한 공허함이죠. 많은 부부들이 이 시기에 싸우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싸울 거리가 없어서입니다. 목적 중심의 대화에만 익숙해진 두 사람이 목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황혼이혼의 위기는 바로 이 구조적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는 무너졌고 개인의 억울함은 폭발하며 계산기는 이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해결의 틀로서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해나 사과가 아닙니다. 관계를 재계약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관계를 관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소통 규약, 즉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기술은 나전달법, 아이메시지의 재해석입니다. 흔히 감정을 호소하라고들 하지만 황혼의 부부에게 감정 호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묵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데이터 전송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상대를 비난하는 주어, 너를 빼고 철저하게 나의 상태만을 팩트 위주로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은 미러링, 즉 거울처럼 비춰주기입니다. 배우자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반박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요약해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아, 당신은 지금 내가 늦게 들어와서 무시당한다고 느꼈다는 거구나. 이것은 상대의 언어를 수용하는 인지적 동기화 과정입니다. 30년을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언어 체계가 다릅니다. 미러링은 내가 당신의 신호를 정확히 수신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상대를 적이 아닌 소통 가능한 대상으로 재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화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가 맺어야 할 제2의 결혼 계약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오늘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황혼이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신혼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핵심은 회귀가 아니라 재정의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세요. 30년간 지지고 볶으며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그저 늙어가는 한 인간, 그리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를 가진 낯선 타인입니다. 황혼의 관계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배우자를 오늘 처음 만난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인지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배우자의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못 고쳤으면 못 고치는 겁니다. 대신 항복의 기술을 발휘하세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서로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며 존중할 때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결국 황혼의 갈등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며 새로운 공존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송이 끝나고 배우자에게 건넬 첫 마디는 무엇인가요?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감정의 배설입니까? 아니면 낯선 타인에게 건네는 정중한 제안입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라는 사소한 물음조차도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위한 설계의 첫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의 기술들이
단순한 화해를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이 온전히 존중받는 길로 안내하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그 길 위에서 따로 또 같이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